오늘도 계속해서 새로운 차트들을 활용하는 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퓨릿입니다. 올 초에 박스권 매매법을 강의하면서 한번 소개를 했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업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상상인증권은 11퓨릿에 대해 안정적 실적 성장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 및 신사업 확대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퓨릿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케미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신너의 원료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소중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82억 원, 영업이익은 23% 감소한 28억 원을 기록했다며 반도체 케미컬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소폭 성장한 반면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에 따른 디스플레이 케미컬 매출액 부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퓨릿은 반도체 포토 공정 내 감광액 PR 및 불순물 세정에 사용하는 신너 원재료 전문 업체다. 신너는 웨이퍼 감광액 도포 전후 감광액 발림성 향상 및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 신너 원재료는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들과 믹싱을 통해 최종 고객사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으로 납품된다. 긍정적인 전방 산업 데이터와 고객사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 등 선단 공정 위주 투자는 고객사 가동률 상승 및 전공정 FEO의 반복 회수 증가 관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며 재고 관리와 수요 증가에 기인한 고객사, 웨이퍼 투입량 상향 조정 및 2024년 이후 예정된 증설 일정이 매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내 신규 고객사도 확보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퓨릿은 작년 듀폰 코리아, 인텔에 납품하는 등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며 상대적으로 고마진인 반도체 케미컬과 합성 제품 비중 확대로 전사 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확장, 리사이클링 등 산업용 케미컬 부문이 신사업 확장 및 향후 성장 모멘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모자금을 통한 전략적 캐파 생산 설비 확장에 나서는 데에도 주목했다. 매출 업사이드가 1,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3.3배에 그쳐 작년 공모가 산정 시 사용한 14.8배보다 낮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퓨릿의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며 업황 회복과 함께 상공장 가동이 본격화될 경우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성장하는 호조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부문 매출 비중이 증가하며 글로벌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퓨릿은 상공장 가동을 통해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업황 회복과 함께 생산 능력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퓨릿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소재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퓨릿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퓨릿의 상공장 가동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퓨릿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낸드 플래시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퓨릿은 최근 낸드 플래시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사의 낸드 플래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낸드 플래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 메모리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SSD 등에 사용되어 사진, 동영상, 문서 등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준다. 낸드 플래시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퓨릿의 실적 개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퓨릿은 한국 알코올 산업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을 확장하며 자원 재순환 사업에도 진출해 주목받고 있다. 산업용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유기용제를 회수 및 정제하는 사업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해왔다. 한국 알코올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초고순도 반도체용 케미컬 및 디스플레이용 케미컬 사업을 확대하며 국내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하는 자원 재순환 사업에도 진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상입니다. 퓨릿은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순도의 이해를 양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반드시 CEO의 마인드를 본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즈랩이란 기업의 CEO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기업의 CEO에 대해 일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면 무지무지 겸손하고 진중한 사람입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사무 공간도 투박할 것이라는 예상은 사옥에 도착하자마자 보기 좋게 빗나갔다.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돈된 퓨릿의 사무실은 깔끔함 그 자체였다. 회사 이름의 뜻을 묻자 문재웅 퓨릿 대표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초고순도 화학물로 불순물 농도를 1ppm 단위까지 제거해 완벽한 순수함을 지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퓨릿은 영어로 순수하다는 의미의 퓨어에서 따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대화 내내 회사 성과를 과장하는 것을 경계했다. 기자의 질문에 구구절절 사족을 붙이지도 않았다. 회사 대표의 이미지와 퓨릿의 정체성은 회사의 사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 대표는 지난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수율, 즉 완성품 비율 향상이 중요하다며 퓨릿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신너가 수율 향상에 필수로 쓰이는 소재라고 설명을 했다. 퓨릿은 2010년 신디프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를 제조하고 있다. 2019년 한국알콜그룹이 지분 69.9%를 190억 원에 취득하면서 그룹사에 편입됐고 지난해 2월 퓨릿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문 대표는 고려대에서 화학공학 학석사를 마친 엔지니어 출신이다. 한국알콜산업, ENF 테크놀로지에서 화학기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퓨릿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대표로 선임된 후에도 매주 경북 경주에 위치한 공장을 찾는 현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표는 신너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포토 공정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신너는 노광 공정에서 감광액 코팅 전에 도포된다. 이후 코팅된 감광액을 평평하게 제거하기 위해 한 번 더 투입돼 사용 빈도가 다른 소재보다 높다. 감광액이 제 성능을 구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비메모리 가리지 않고 반도체 생산 영역 전반에 쓰인다. 퓨릿의 경쟁력은 고순도 합성 기술에 있다. 문 대표는 고순도 제품은 고도의 정제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되는데 원료에 포함된 불순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리하느냐가 핵심이라며 퓨릿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으로 유효 성분과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분리합성하는 공정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퓨릿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에틸3, 에톡시프로피오네이트와 에틸락테이트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특히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순도의 이해를 양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1%에 이르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 성장률은 69%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매출 1,374억 원에 1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639억 원에 영업이익 76억 원을 기록 중이다. 2014년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고 원재료를 수입해 고순도로 재생하는 화학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했다. 화학 리사이클링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화학 성분을 분리한 후 정제 과정을 거쳐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킨다.
문 대표는 주력 제품 매출 증가와 신규 제품 론칭을 위해선 신규 시설 투자가 꼭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 다변화를 위해 2차 전지와 리사이클링 사업도 본격 확장하고 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액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첨가제와 양극재 바인더 유기용매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문 대표는 지금도 매주 경주 공장을 방문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고객사를 앞장서 만나는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있다며 임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더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요즘 정치권을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 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할 것 없이 다 사기꾼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반면 이런 우수한 기업의 훌륭한 CEO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겉만 번지르한 사기꾼 새끼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국이 안정화되고 나면 제가 나름대로 밝혀낸 이재명 사기꾼과 김건희 사기꾼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권력 내에 숨겨진 추잡한 커넥션과 카르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기업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CEO의 마인드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감광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CEO의 인터뷰 내용 중에 사명을 순수라는 어원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고 이 회사의 정체성을 그냥 알았습니다. 이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회사가 고순도 이해를 자체 개발하기까지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가 탄탄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우리 정치권에서도 때 묻지 않고 순수한 그리고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기 추세를 돌린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1선) 돌파에 실패한 자리들입니다. 동시에 추세선 돌파에 실패한 자리들입니다. 반면 최근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오늘 21선 안착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세선도 돌파를 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기업도 이슈가 없고 테마가 없으면 바닥권에서 좀처럼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업황 반전이 시작이 되면 우수한 기업들은 그동안의 하락세를 극복하고 적정 주가를 찾아갑니다. 이 기업은 실적이 좋고 성장성도 뚜렷하기에 이제 분명히 바닥권에서 상승할 타이밍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트를 보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대로 상승 탄력을 한번 받으면 이 주식은 날아갑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악성 매물이 거의 쌓이질 않았습니다. 저 위쪽에서 존버하고 있는 분들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차트를 줄여서 보면서 최근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에 확실하게 캔들 몸통이 안착을 했습니다. 볼벤 하단선과 이격도 확실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RSI가 중심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거래량에서 볼벤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최초 상승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21선 안착과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 이 두 가지를 볼 때 쌍바닥을 찍을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발생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지만 기준선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이 오전인데 오후에는 더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저항 라인 3개가 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라인들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라인들을 다 돌파를 하면 이 주식은 날아갑니다.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상승 과정에서 돌파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차트상에서도 근거를 밝힐 수 있으나 일단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기관들의 매수세입니다. 차트상에서는 매집봉이 별로 안 보여서 세력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렇게 기관 매수세가 연일 발생을 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조짐입니다. 증권사나 투자사 내의 펀더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지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저점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찌라시를 통해서 혹은 나름대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기업에 감추어진 호재를 미리 입수를 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기관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작전 세력이 핸들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연합 카르텔이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상에서도 매집봉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력주의 경우 보통 이런 언덕형 매집은 과대 낙폭을 만들어낼 때 자전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력주처럼 뚜렷한 과대 낙폭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과대 낙폭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력주처럼 크게 티가 나지 않지만 비정상적인 과대 낙폭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대 낙폭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주포 세력이든 증권사 연합 카르텔이든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권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후 저점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물량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기에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면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먹는 일명 상승형 매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살짝 튀어오른 자리들입니다. 단추선을 그어서 추세를 돌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이처럼 수면 밑으로 캔들이 가라앉았다가 튀어오를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기술적 반등만을 노리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매매법은 아니지만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수익률이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단추선 매매법으로 타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단추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단추선 매매법으로도 타점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얀 부분들에서의 기술적 반등들과 최근 발생한 최초 상승 자리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빨간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색 엠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늘색 엠벨선이 캔들들 위에 있을 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색 엠벨선이 캔들들 아래에 가라앉아서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상승을 가늠할 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밑에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이란 지표에서 음봉의 크기가 줄어드는 지점입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보조 지표에서는 이 자리가 중요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매도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수세가 급격히 증가한 자리입니다. 추세 전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매수 타점 거래량이란 지표에서 음봉의 막대 그래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수면으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막 튀어오르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 차트에서 타점을 잡을 때 이렇게 보조 지표들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의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긋지 않더라도 볼벤 하단선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특히 세 번째 원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볼벤 하단선을 깨고 내려간 뒤 바로 다음날 큰 오빠 캔들이 뜨면서 반등을 합니다. 이때 바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는 반등을 하더라도 하늘색 구름대 근처에도 못 미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캔들이 하늘색 구름대를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이번 상승세가 얼마나 좋은 줄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터 패턴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막대 그래프에서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앞서 본 차트에서 매수 타점 거래량이란 보조지표 활용법과 똑같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큰 오빠 캔들이 뜬 다음 날입니다. 보조지표상 타점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캔들 매매 차원에서 큰 오빠 캔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충분히 타점으로 잡아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종목도 최초 상승을 시작했기에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타점을 잡고 쭉 끌고 가면 됩니다. 황색 구름대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하는 대세 변곡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 자리가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와 거의 일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전보다 지금 오후의 캔들의 크기가 더 커졌네요. 저항 라인에 오늘 캔들 몸통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큰 거래량 없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매물대 장벽이 두껍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차트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